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이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의 규모. 그렇지만 옆에 있는 갈색과 그 다음에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지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제국의 영토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갈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나 무역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근대 이전에는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트남과 그 다음에 중국의 서쪽에 있는 지금 현재 티벳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 일본, 여기까지가 지금 이전에 이 동아시아의 지역의 모습이고, 이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가? 바로 청나라, 즉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화 질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그 지금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근대 이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모습이 겹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다면 동아시아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중화 질서가 있었다. 이걸 갖다가 조공 책봉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양의 중국 사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면타당한 부분도 있고, 이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후에 설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라는 것은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바친 국가에게 중국의 황제가 조공을 하사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책봉 체제로 하기도 하고, 조공 관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공 체제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만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나 체제로 기술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미국의 중국학자 존 킹 페어뱅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사학자가 1940년대 초에 조공 체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조공 체제라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공 책봉 체제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국제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공은 외국 조정이 사절단과 방부를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황제에게는 사절단에게 선물을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외교 관계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다. 왜? 물건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본의 중국 역사학자는 교역관계, 무역관계에 맞춰가지고 이걸 조공무역체제라고 따르게 불렀습니다. 하마시다 타케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조공무역체제라는 말을 통해서 비조직 네트워크 등을 연결된 아시아 교역권,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서양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조공무역체제, 즉 아시아 교역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구권이 아시아적인 국제질서인 조공체제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조약체제를, 그러니까 조공이 아닌 국가 간의 조약체제로 서로의 구축했다라는 서구 중심주의적인 이 아시아 질서에 대한 이해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조공체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 안에서 조약체계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조공체제가 원래 있었고 여기에 서양 무역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무역을 하게 되면서 흡수한 것이지 서구에 의해서 동아시아가 재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충격이라는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동아시아는 유럽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시아가 변했다라고 하지만 하마시다 타케시 입장에서는 이미 거대한 무역체제가, 즉 조공무역체제가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거기에 유럽의 일부 상인들이, 유럽의 국가 중심으로 한 이 단체 상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교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유럽의 충격에 의한 동아시아의 근대화라는 이해는 다 틀려진 것이죠.
지금 용어 지도가 이 근대 이전에 이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중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무역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서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은 뭐 군신 관계다, 예법 질서이다, 또는 뭐 서구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조국 관계를 뭐 지배와 종속의 관계다. 그래서 청나라의 한반도가 뭐 조선이 식민지다, 이런 식의 이해는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분명히 무역 체제는 있었고, 그렇지만 그 무역 체제는 일방적인 한쪽 편에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한목적적인 외교적 정치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